충격이었습니다. 천왕의 즉위식 의자 안에서 제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발견됐습니다. 그 이름은 지워진 줄 알았습니다. 기록에서, 역사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하지만 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무결 속에 자신의 혼을 숨겼고 일본 황실은 그 이름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름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백광수, 조선의 마지막 장인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지워졌지만 그 정신은 저에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선의 마지막 장인 백광수의 증손녀입니다. 잠깐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히로카와 유리카라고 합니다.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일본인이에요. 일본 국립박물관 산하문화재학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열어봤죠. 오래된 종이 뭉치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에서 이상한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백광수.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한자로 쓰여 있었는데 뭔가 낯설었습니다. 일본식 이름 같지가 않았거든요. 문서를 더 자세히 봤어요. 조선 경상도 출신 남성의 출생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서 말미에 할머니의 서명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필체를 잘 아는 저였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뭘까 싶어서 다른 종이들도 뒤져봤죠. 그러자 할머니가 쓴 메모지가 하나 더 나왔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카야, 내 진짜 뿌리를 알고 싶다면 이 이름을 기억하렴. 백광수. 이 사람이 내 외할아버지다.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제가 알고 있던 외할아버지는 히로카와 타케시였거든요. 일본 전통 목수였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조선 사람이라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백광수.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할머니는 이 비밀을 숨기고 계셨을까요? 다음 날 바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일본 근현대 문화재 연구였거든요. 혹시 이 이름과 관련된 기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국내청 문서고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황실 관련 기록을 찾아보고 싶은데요. 특히 목공에 관련 자료를 말입니다.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그 시기 자료는 대부분 전쟁 중에 소실됐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남아있으니 직접 와서 보세요. 이렇게 저의 탐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일본 황실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백광수라는 이름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줄도 몰랐죠. 국내청 문서고는 생각보다 음산했습니다. 오래된 서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담당자가 저를 안내했죠. 1939년부터 45년 사이 황실 공방 관련 자료예요. 여기 있는 게 전부입니다. 두꺼운 파일 몇 개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외할아버지의 흔적이 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황실 가구 제작자 명단이었어요. 일본식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죠. 야마다, 다나카, 사토. 그런데 중간쯤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명단에 빈 줄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워진 줄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지우개로 문지른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더군요.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어요. 돋보기를 가져다 댔죠. 그러자 놀라운 게 보였습니다. 연필로 남은 서명이 하나 있었어요. 광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외할아버지가 황실 공방에서 일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지워져 있을까요? 옆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각 제작자별 담당 작업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워진 이름 옆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천황 즉위식 의자 제작 담당.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황의 의자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름만 지워진 걸까요? 더 뒤져봤어요.
1943년 11월 기록에서 또 다른 단서를 찾았습니다. 공방 일지였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조선 출신 기술자 문제 발생. 즉시 명단에서 제외할 것. 조선 출신 기술자. 바로 외할아버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뭔가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담당자에게 물어봤죠. 이 지워진 이름은 뭐예요? 왜 이렇게 지워놨습니까? 글쎄요. 전쟁 중이라 기록이 엉망이었거든요. 아마 실수겠죠. 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의도적으로 지운 거였습니다. 조선식 이름이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이름은 지워졌지만 기술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외할아버지는 분명 뛰어난 장인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황의 의자를 맡겼을 리가 없으니까요. 파일을 더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기록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문서고를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분명 더 많은 비밀이 숨어 있을 거예요. 외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제 진짜 조사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워진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겠어요. 일본에서는 더 이상 단서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고향인 경상도 안동으로 말이죠. 안동에 도착하자마자 향토 사료관을 찾았어요. 혹시 백광수라는 이름이 기록에 남아있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백광수요? 잠깐만요. 사료관 직원이 컴퓨터를 뒤적였습니다. 몇 분 후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네요. 1910년생 백광수. 목공의 장인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 존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했죠. 이분은 조선 왕실 목공예를 복원하던 마지막 장인 중 하나였어요. 특히 무문목각법으로 유명했습니다. 무문목각법이요. 처음 듣는 용어였어요. 나무결 사이에 문양을 숨기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빛의 각도에 따라 숨겨진 무늬가 드러나죠.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으로 갔을까요? 1939년 일본이 그를 강제로 데려갔어요. 그 기술을 탐냈던 거죠. 강제로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본으로 끌려간 거였어요. 지역 노학자를 소개받았습니다. 김혜석 할아버지였어요. 90세가 넘은 분이었습니다. 백광수요? 물론 알고 있지요. 우리 마을 최고 장인이었어요. 김 할아버지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일본 놈들이 와서 억지로 데려갔지요. 그때 온 동네가 울었어요. 그분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광수는 조선 전통 가구 복원에 평생을 바쳤어요. 특히 왕실 의자 제작법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었죠. 왕실 의자 제작법이요. 그래서 일본이 탐낸 거예요. 자기들 천황 의자를 만들려고 했던 거지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외할아버지는 조선 왕실 기술을 가진 마지막 장인이었습니다. 광수가 떠나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김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언젠가 내 기술이 조선의 이름으로 남을 거라고 했지요. 일본이 아무리 숨겨도 진실은 드러날 거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외할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안동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았어요. 외할아버지의 작품 사진도 몇 장 구했습니다. 정말 섬세하고 아름다운 작품들이었어요. 특히 나무결 사이에 숨겨진 봉황 문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무문목각법이구나 싶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단순한 목수가 아니었어요. 조선의 마지막 왕실 기술자였습니다. 그런 분이 일본 황실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기록에서 지워진 걸까요? 이제 더 깊은 진실을 파헤쳐야 할 때였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외할아버지가 천황 즉위식 의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내청에 다시 연락했어요. 1943년 천황 즉위식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시기 의식용 가구 제작 기록이요? 있긴 한데 열람이 제한돼 있어요. 제한이요. 왜 그럴까요? 황실 기밀 사항이라서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학술 연구 목적이라고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며칠 후 제한적 열람 허가를 받았어요. 문서를 받아들고 떨렸습니다. 1943년 11월 천황 즉위식 의자 제작 일지였어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조선 출신 기술자 백광수 주제작자로 지정. 역시 외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제작 중 문제 발생. 지정 문양과 다른 조각 발견됨. 지정 문양과 다른 조각이요. 무슨 뜻일까요? 더 읽어봤어요. 의자 내부에 조선식 봉황과 해달 문양 조각됨. 즉시 수정 요구했으나 기술자 거부. 숨이 멎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일본 문양 대신 조선 문양을 새겨 넣었다는 거잖아요. 다음 기록이 더 놀라웠어요. 기술자 백광수 조선의 혼을 새긴다며 작업 계속. 황실 경비대 출동. 황실 경비대까지 출동했다고요. 얼마나 큰 사건이었을까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백광수 즉시 구금. 의자는 완성됐으나 문양 수정 불가능. 천황 즉위식 연기. 천황 즉위식이 연기됐다니요.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담한 일을 벌인 건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의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이 의자 말인데요. 현재 어디에 보관돼 있나요? 교토국내청 보관 창고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인은 볼 수 없습니다. 일반인은 볼 수 없다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교토로 향했습니다. 국내청 보관 창고 담당자를 만났어요. 1943년 제작 천황 의자를 보고 싶은데요. 불가능합니다. 황실 기밀품이에요. 하지만 제가 문화재 연구원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학술 목적이라고 계속 설득했어요. 결국 원격 촬영만 허락받았습니다.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사진은 찍을 수 있다고 했어요. 창고 깊숙한 곳에서 그 의자를 찾았습니다. 검은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천을 벗기자 웅장한 의자가 나타났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일본식 의자 같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다른 게 보였습니다. 등받이 내부에 희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봉황이었습니다. 조선의 봉황 문양이었어요. 팔걸이에도 해와 달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문목 각법으로 숨겨놓은 거였어요. 사진을 찍으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일본 천황의 의자에 조선의 혼을 새겨 넣었던 거예요. 이 발견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저항이었던 거죠. 교토에서 찍은 사진들을 들고 도쿄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연구소에서 동료에게 상담했습니다. 박물관 디지털 복원팀에 단학하였어요. 이 의자 내부 구조를 더 자세히 볼 방법이 없을까요?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D 스캔 논문을 찾아보세요. 몇 년 전 교토대학에서 황실 가구 연구를 했거든요. 바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2019년 발표된 논문을 찾았어요. 일본 황실 의뢰용 가구의 3D 디지털 분석. 논문을 다운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50페이지쯤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바로 그 의자였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만든 1943년 천황 즉위식 의자였어요. 3D 스캔 이미지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의자 내부까지 완전히 스캔한 거였어요. 확대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등받이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게 보였습니다. 나무결 사이에 선명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광수라는 서명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외할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의자에 새겨 넣었던 거였습니다. 더 확대해서 봤습니다. 서명 옆에 작은 글씨로 뭔가 더 써 있었어요. 조선 경상도 안동 백광수 1943년 11월 조선의 혼을 새기다. 숨을 삼켰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남겨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팔걸이 안쪽에도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후손아, 이 이름을 기억하거라. 백광수는 여기 있다. 그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메시지 같았어요.
동료들이 놀라며 달려왔어요. 유리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찾았어요. 외할아버지의 서명을 찾았습니다. 논문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에요. 역사적 증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외할아버지는 정말 존재했고 그 흔적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았어요. 일본 학자들이 이 서명을 몰랐을 리 없는데 왜 논문에서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논문 저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토대학 문화재학과 교수였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그 서명은 알고 있었지만 정치적 문제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적 문제요. 역시 의도적으로 숨긴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공개해도 될 것 같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였어요.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할머니, 광수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분의 이름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논문 증거를 손에 쥔 저는 이 발견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일본 문화재학회에 발표 신청서를 냈습니다. 며칠 후 전화가 왔어요. 학회 사무국장이었습니다. 히로카와 연구원, 발표 주제를 바꿔주세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너무 정치적인 내용이에요. 학술 발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이라고요. 하지만 이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런 민감한 주제는 피해달라고요. 상부에서 지시라니요. 누가 압력을 넣었을까요? 발표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문화유산포럼에 연락했어요. 다행히 발표 기회를 얻었습니다. 발표 당일이 다가왔어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이었습니다. 200여 명이 모였어요. 일본 황실이 지운 조선 장인의 이름 백광수를 소개합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3D 스캔 이미지를 보여주며 외할아버지의 서명을 공개했어요. 청중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정말 남아있네요.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 측 반응은 어떤가요? 아직 공식 입장은 없어요. 하지만 압력은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날 신문 헤드라인이 장관이었습니다. 광수의 손녀, 일본 황실의 진실을 밝히다. 천황 의자에 새겨진 조선 장인의 혼. 일본에서도 기사가 나갔어요. 하지만 반응은 달랐습니다. 일본 우익단체에서 저를 비난했어요. 매국노 후손이 조작을 일삼는다. 인터넷에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라, 거짓말쟁이.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일본 양심적 학자들이었습니다. 교토대학 명예교수가 언론에 나섰어요. 히로카와 연구원의 발견은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다. 정치적 해석은 별개 문제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내청 내부 고위 인사가 익명으로 증언했어요. 그 서명은 진짜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겼나요? 정치적 부담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됐습니다. 이 인터뷰가 방송되자 상황이 급변했어요. 일본 내에서도 진실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연구소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유리카, 큰 파장이 일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가볼 생각이에요.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연구소에서 지원하겠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요. 드디어 저에게도 동조하는 세력이 생겼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숨기려는 자와 밝히려는 자의 대결 말입니다. 언론 보도가 나간 후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한국문화재청에서였습니다. 백광수 선생님에 대한 특별 전시를 기획하고 싶은데요. 특별 전시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협조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 후 서울로 향했어요. 전시 준비를 위해서였습니다.
박물관 큐레이터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유리카 씨 덕분에 잊혀진 장인을 되살릴 수 있게 됐어요. 전시실을 둘러봤습니다. 중앙에 특별한 공간이 마련돼 있었어요. 여기에 복원된 광수 의자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복원된 의자요. 한국 전통 목공의 장인들이 3개월에 걸쳐 복원했어요. 외할아버지와 똑같은 기법으로 말이죠. 그 의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조선 전통 문양이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의자 아래 설명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조선의 혼을 새긴 이름 백광수. 그는 일본의 침묵 속에서 살아남았다. 전시 개막일이 다가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람객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다시 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런 분이셨거든요. 일제강점기에 기술자로 끌려가셨죠.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외할아버지 이야기에 공감했어요. 전시장 방명록에는 감동적인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백광수 선생님, 이제야 제대로 된 자리를 찾으셨네요. 조선 장인의 자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도 관람객이 왔어요. 양심적인 일본인들이었습니다. 한 일본인 관광객이 말했어요. 우리 정부가 숨긴 진실을 알게 됐어요. 미안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전시회 마지막 날이었어요.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200여 명이 참석했어요. 외할아버지 백광수는 단순한 장인이 아니었어요. 조선의 마지막 왕실 기술자였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본 천황의 의자에도 조선의 혼을 새겨 넣었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그분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더 이상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중학생이 다가왔어요. 저도 나중에 역사학자가 돼서 숨겨진 인물들을 찾아낼 거예요. 그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10만 명이 관람했어요. 외할아버지는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저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단순히 외할아버지를 찾은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어요. 연구소 명패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히로카와 유리카에서 백유진으로 바꿔주세요. 동료들이 놀랐어요. 유리카 갑자기 왜요? 제 진짜 이름을 찾았거든요.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요. 백유진. 조선식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몰래 지어놓으신 이름이었어요. 일본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조선 이름을 쓰기로 했습니다. 제 뿌리를 부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연구소에서는 의외로 이해해 주었어요. 좋은 결정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거잖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왜 굳이 조선 이름을 써요? 일본인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입니다.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기술자들의 흔적 찾기. 외할아버지처럼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일본 국내청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였습니다. 1943년 천황 즉위식 의자 제작자 백광수를 공식 인정한다. 드디어 일본 정부가 외할아버지를 인정한 거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거죠. 그날 저녁 할머니 제사상에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광수 할아버지의 이름이 복원됐어요. 이제 당당히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안동시에서 백광수 기념관을 짓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진 씨가 명예관장을 맡아주셨으면 해요. 명예관장이요. 영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어요. 외할아버지의 고향 안동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김혜석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어요. 유진아, 광수가 얼마나 기뻐할까?
김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분이 말했던 게 맞았어.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했잖아. 맞아요. 외할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예견하고 계셨던 거예요. 기념관에는 외할아버지의 복원된 작품들이 전시돼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작품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앙에는 그 유명한 의자가 있었어요. 조선의 혼이 새겨진 의자 말입니다. 의자 옆 설명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백광수 1910년에서 1945년. 조선 왕실의 마지막 목공의 장인. 그의 기술과 정신은 후손에게 이어졌다. 그 글을 읽으며 깨달았어요. 저는 단순히 외할아버지를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 사명을 찾은 거였어요. 이제 저는 연구자 이름을 백유진이라고 씁니다. 일본인이지만 제 조상의 흔적을 숨기고 싶지 않거든요. 그분은 기록에서 사라졌지만 저는 제 이름으로 글을 다시 쓰고 싶었어요. 이제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광수. 조선의 마지막 기술자이자 제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저는 그분의 후손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찾을 거예요. 숨겨진 이름들을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니까요. 지금까지 감동사달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